2023년 어느 밤 동해 북한 군사 레이더에서 한 남자의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보고서에는 익사 추정이라고 기록됐죠. 하지만 6시간 후 그 죽은 남자는 남측 무인도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팬티 차림의 동료 옆에서 그는 여전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살아서 처음 찍히는 사진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6km 바다를 건넌 한 남자의 실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제로 일어난 탈북의 기록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을 우리는 강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본명은 밝힐 수 없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그의 가족이 남아있으니까요. 강철은 북한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가 군인이 된 건 자발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훈련 전출이라는 명목으로 끌려갔고 안대를 씌운 채 낯선 열차에 실렸죠. 도착한 곳에서 그는 이름을 잃었습니다. 잠도 자유도 인간성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훈련의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버티지 못하면 사라진다. 그리고 어느 날 강철은 깨달았습니다. 체제가 자신을 곧 소모품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걸. 그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다. 탈출을 결심한 건 강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동료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둘은 오랜 시간 함께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낸 사이였죠. 하지만 탈출 계획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했습니다. 북한 동해안은 세계에서 가장 삼엄한 군사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해안선 전체가 철조망과 지뢰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24시간 감시 초소가 운영되죠. CCTV는 물론이고 열 감지 센서까지 촘촘하게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철에게는 한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 그는 감시망의 허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강철과 동료는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특이한 건 둘 다 평소보다 훨씬 두꺼운 옷을 겹겹이 껴입었다는 겁니다. 수영복이 아니라 긴 팔, 긴 바지, 심지어 점퍼까지. 왜일까요? 첫째, 저체온증 방지. 동해 바닷물 온도는 한여름에도 20도를 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엔 15도 이하였죠. 이 정도 온도의 물속에서 6시간 이상 버티려면 옷이 필수입니다. 둘째, 부력 확보. 젖은 옷은 무겁지만 공기를 머금으면 임시 구명조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 강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쪽에서 찍힐 첫 사진을 위해서요. 팬티 차림으론 못 찍잖아요. 이 말에는 그의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겠다는 의지였죠. 자정이 넘어갈 무렵 둘은 물에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몸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폐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앞에는 6km의 바다. 뒤에는 죽음뿐. 수영 6km. 숫자만 보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올림픽 수영장 120바퀴 정도죠. 훈련받은 군인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수영장이 아닙니다. 바다에는 조류가 있습니다. 강철이 해안에서 이탈한 지역은 조류가 특히 강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옆으로, 때로는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불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향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추위였습니다. 저체온증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처음엔 손발이 시린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굳기 시작합니다.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강철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동료와 서로를 격려하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남쪽의 감시 장비가 그들을 포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해군과 해양경찰은 북한 해역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열감지 카메라, 레이더, 음향 탐지 장비가 동해안 전역을 감시하고 있죠. 강철이 물에 들어간 순간 남측 상황실에서는 비정상 여론이 감지됐습니다. 북쪽 해안에서 2개 여론 이동 중. 방향 남향. 경보가 울렸습니다. 경비정이 출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는 종종 침투 훈련을 합니다. 남측 해역 가까이 접근했다가 되돌아가는 시기죠. 때론 진짜 도발이고 때론 단순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2명의 여론은 무엇일까요? 탈북자일까요? 아니면 침투 요원일까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간 도리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측은 일단 거리를 두고 관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철의 몸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팔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다리는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호흡은 가빠졌고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동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거의 의식을 잃을 듯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북측 레이더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정확히는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북한군 감시 초소에서는 해안 이탈 병력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 이상 신호가 잡히지 않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익사 추정.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강철과 동료는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강철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불빛이 보였습니다. 배의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측 경비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훈련받은 특수부대원이었지만 6시간 동안 바다에서 버틴 그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정의 조명이 자신을 비추는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날적으로 오인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본능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경비정은 그를 놓쳤습니다. 강철과 동료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땅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섬이었습니다. 무인도.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작은 바위섬. 둘은 파도에 밀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무인도에 도착한 강철과 동료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불을 피울 도구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둘은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였죠. 밤은 길었습니다. 강철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잠들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계속 눈을 떴습니다. 동료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자면 안 돼. 깨어 있어야 해. 동료는 중얼거렸습니다. 형, 우리 살 수 있을까요?
강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기온은 더 떨어졌습니다. 둘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해가 떴습니다. 햇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철은 일어나 주변을 살폈습니다. 섬은 작았습니다. 지름 50m도 안 되는 바위 덩어리였죠. 나무도 없었고 풀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가 남쪽 해역이라는 것. 그들은 성공한 겁니다. 다음 날 오전, 남측 해양 감시 장비에 다시 열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어제 사라진 여론, 무인도에서 재출현.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사망 처리된 인원이 다시 나타났다고. 경비정과 헬기가 즉시 출동했습니다. 섬에 도착한 해경대원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명의 남자가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거의 팬티 차림이었습니다. 옷을 모두 벗어 햇볕에 말리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한 명, 강철은 여전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이었지만 벗지 않았습니다. 해경대원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강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북쪽에서 왔습니다.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주실 수 있나요? 살아서 처음 찍히는 사진이잖아요. 대원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6시간 넘게 바다를 헤엄쳐 건넜고 무인도에서 밤을 버텼고 거의 죽을 뻔한 남자가 가장 먼저 한 말이 사진 찍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옷차림으로.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 순간을 준비해 왔는지를. 강철은 남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 공포증에 시달립니다. 샤워할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바다에 잠기는 꿈, 숨을 쉴 수 없는 꿈, 차가운 물이 폐로 밀려드는 꿈. 그리고 무엇보다 북쪽에 남겨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탈북은 자유를 얻는 것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철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날 밤 제가 이긴 건 체제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제 안에 있던 공포를 이긴 거죠. 그리고 그게 저를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국경이 아닙니다. 살고자 하는 인간 앞에서 모든 선은 무너집니다. 6km. 어떤 사람에겐 그저 숫자지만 어떤 사람에겐 삶과 죽음을 가르는 거리입니다. 강철은 그 거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인간으로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